시신경염이 있습니다. 시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굉장히 가벼울 수도 있고 아주 시력 장애까지, 가벼운 시력 저하서부터 중증 시력 장애까지 갑자기 안 보여버리는 증상까지 올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주로 20대에서 40대에 이제 신경이 예민한, 신경을 많이 쓰는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생됩니다. 남자 신경이 예민한 20대, 40대에는 중심성 망막염, 망막 부위가 물에 잠기는 중심성 망막염이 생깁니다. 50대 이후에 습성 황반 변성이 돼도 망막 중심 부위인 황반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습성 황반 변성이 되면 이제 신생혈관이 생겨나면서 드루녜라는 노폐물들이 이제 그 황반 부위의 단백질, 우리가 비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찌꺼기가 물로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면서 황반 부위에 쌓이는 단백질 찌꺼기가 드루젠인데, 드루젠이 황반 부위에 쌓이면서 황반 변성이 생기게 됩니다. 90%는 출혈을 동반하지 않는 건성 황반 변성이 90%입니다. 드루젠이 쌓이면 시신경의 지도 모양이 시신경이 위축이 되면서 시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는 시신경 위축이 생기고, 또 10%는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신생혈관, 서로 만들어진 혈관이 생기면서 혈관이 터지게 되는, 또 황반 부위가 물에 잠기게 되는 황반 부종을 동반하는 습성 황반 변성이 생기는데, 이것이 40대, 20대, 40대 사이에 중심성 망막염처럼 황반 부위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변실증, 휘어져 보이거나 구부러져 보이거나 변형돼 보이거나 지워져 보이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것이 물이 빠지고 나서 황반세포가 손상이 된 부위에 황반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커튼에 주름 잡히듯이 황반 부위가 주름처럼 구겨지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또 망막에 손상이 올 경우는 망막 점막증이 생기게 되고, 망막 중심 부위인 황반 부위에 손상이 오게 되면 그 부위가 황반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하여튼 기름 같은 막이 이렇게 덮게 되는 겁니다. 기름 같은 막이 덮여서 막이 하나 생기는 거. 생긴 부위가 주변 부위에 생겼을 때는 복시 증상, 겹쳐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중심부에 황반 주름이 생기게 되면 시력 저하, 시야 장애, 시력 저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시신경염은 시신경이 원인 자체가 이제 첫 번째가 탈수초화 질환. 탈수초화라는 것은 시신경이 비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대뇌 후두부에 이 전선의 역할을 하는 건데, 전선이 벗겨지는 것을 수초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시신경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신경염이 망막 주변부에 생기게 되면 시력 저하는 가볍게 되고 시야 장애가 많이 오게 됩니다. 시야가 어둡게 보이거나 가려져 보이거나 하얗게 보이거나 증상이 오게 되고, 시신경염이 망막 중심부 황반부에 생기게 되면 시력 장애가 급격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눈에 통증도 별로 없었는데 시력 장애가 급격하게 왔다. 병원 가니까 시신경염이다 이렇게 진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눈 통증이, 눈 움직일 때 통증, 눈 충혈, 또 시력 저하, 또 시야 장애, 심한 경우 시력 장애까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시신경염의 첫 번째 원인이 탈수초화 질환, 두 번째가 망막 주변부의 염증성 질환, 망막염이라든가 맥락막염이라든가 그런 것, 포도막염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신경염이 될 수가 있고, 세 번째가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게 갑상선 암병증입니다. 갑상선은 기능 항진으로 암병증, 눈에 독소가 쌓이면서 눈이 돌출되는 질환, 갑상선 암병증처럼 시신경염도 세 번째 원인이 자가 면역 질환. 갑상선 암병증의 큰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아군이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백혈구가 자기 자신의 세포 조직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 공격하냐? 독소가 쌓여서 공격하는 겁니다. 무슨 독소냐면 스트레스로 인한 독소, 화병. 그걸 독소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1400종의 유독가스가 분비가 되고 망막이 붓게 되고 충혈되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고 종양이 생기게 되고 또 악성 종양이 되면 암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가 호흡법, 명상법, 그다음에 심상법, 자기함심법, 또 지금 설명드리려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단어, 긍정적인 말 쓰는 것.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플라시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쓰고 밀가루로 환을 만들어서 약을 주면서 이건 낫는다. 그러면 낫는 겁니다. 몸에서 신체적으로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신경계도 변화가 되고 조직도 변화가 되면서 밀가루가 약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몸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게 약이다 생각하고 먹게 되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노시보는 그 반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진짜 약을 주면서도 이거 효과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보고 경과를 보자. 하여튼 낫을지 안 낫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확신은 못하지만 먹어봐. 그 노시보라고 합니다. 약이라도 못 믿겠어.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먹게 되면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거 못 믿을 약이야. 먹어도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 콜티졸, 아드레날린,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괜히 신경 쓰여.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또 유독가스도 분비가 되면서 또 신경계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약도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을 노시보, 가짜 약도 효과 있게 되는 걸 플라시보. 당신은 플라시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플라시보다. 그 말은 긍정적인 언어나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가, 얼마나 긍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플라시보다. 모든 병에 공기만 마셔도, 물만 먹어도, 밥만 먹어도, 밀가루를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어도, 우리가 밥을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어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진짜 약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약을 먹어도 이게 효과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밥을 먹어도 이거 진짜 맛있네 생각하고 먹으면 다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진수성찬을 먹어도 이거 아무런 별맛 없는데 그냥 그런데 라고 먹으면 자기 몸에 가서 독소가 됩니다. 밥이 독소가 되는 겁니다. 진수성찬도 독소가 됩니다. 식사를 할 때 여러 명이서 불고기를 한우라고 먹습니다. 한우라고 먹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한우 맞아? 이거 뭔가 쫄깃쫄깃하고 뭔가 이거 맛이 좀 한우 좀 이상한데, 이빨만 아프고 좀 이상한데 이거 한우인가? 라고 얘기하면 금방 부정적인 감정이 퍼집니다.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이거 좀 뭔가 한우가 아닌 것 같고. 그렇듯이 감정은 퍼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우리가 파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결파처럼 물결이 서로 돌멩이 던지면 물결이 퍼지듯이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을 부정적인 돌멩이를 물결에 던지면 그 물결이 옆으로 퍼집니다. 당연히 긍정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가 먹기에는 그냥 그런데 야, 이 한우 맛있다. 진짜 내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막 그렇게 하면 옆에 사람도 침이 넘어오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것은 물결에 긍정의 돌멩이를 던졌기 때문에 쭉쭉 퍼져나가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시보를 효과를 보려면 밥을 먹어도 약처럼 꼭 이렇게 양약으로 만들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이게 항생제, 해열제, 소염제 들어가서 먹는 것만이 약이 아니라, 밥을 내가 오늘 보리밥 하나 먹더라도 이게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내가 약이 아닌 보리밥을 먹는데 이걸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내 몸에서 약을 먹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거든, 이거 보리밥이거든. 그런데 내가 그걸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또 NK 세포, 면역 세포가 증가가 되면서 내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치신경염도 스트레스가 큰 원인, 자가 면역 질환이 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탈수초화가 왜 이루어지겠습니까? 전선이 막 벗겨질 정도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피복이 벗겨져 버리는 겁니다. 또 포도막염이나 염증성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도막염도 자가 면역 질환 가운데 하나인데 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생깁니다. 균이 침범해서 오는 것은 포도막염 초기에 간단히 낫지만 포도막염이 반복되는 질환들은 다 자가 면역 기능의 이 질환입니다. 자기 자신 세포를 사랑하고 친절하게 감사하고 살지 않는 한 바이러스 질환들은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긍정적인 단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긍정적인 말을 썼는지, 부정적인 말은 얼마나 썼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를 습관적으로 많이 쓰면서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 뭐가 잘못됐지? 깨닫는 거. 뭐가 문제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인식이 먼저고 두 번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생각도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써야 되겠다. 단어 하나 선택하는 거, 문장 하나 선택하는 거, 감정 하나 선택하는 거 다 의도적으로. 특히 자기 질병이 크면 클수록 의도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이 양약 성분이 들어가서 막 뭐가 났고 이걸 먹으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방사선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가 안 되니까 암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고 그거만이 치료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근본 원인을 치료할 수 없는 겁니다. 다 퍼집니다, 암이.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산소에 가서 자연생활을 하니까 암이 나섰다. 자연이 낫게 한 것보다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한 겁니다. 자연을 수용하는 자세로 변한 것. 산속에 들어가서도 자연의 기운,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산속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수용하는 마음, 오픈 마인드, yes, okay, thank you.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에 가도 치료가 되고 자기 혼자 있어도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원인이 병이 아니라 내부적인 거에서 자기 셀프 치료, 셀프 케어가 먼저다 생각하십니다. 셀프 케어의 핵심은 긍정적인 생각, 즐거운 기분 좋은 마음, 웃으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이다 보시면 됩니다.